쓰네요.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권나옥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지금 건강보험 노동조합에서 문화국장을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 노조 내에서 영상패를 98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박수동 본부장님하고 99년 이후부터 계속 영상패 활동을 계속 했었고요. 수도권 영상패에서부터 지금은 민주노총의 영상사업단까지 조직을 해서 교육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건 내가 어떻게 촬영할 거고 촬영한 걸 올려서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 만든 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내가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그 대상이 우리 아이이거나 내 친구이거나 나거나 또는 동지들이거나 누구든 간에 그냥 찍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표정이고 여기가 어디고 뭐 이런 정보가 사진과 영상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벽을 배경으로 해서 셀카를 찍으면 여기가 어딘지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일부러 건물이 보이게 찍는다든가 또는 이정표가 보이게 밑으로 해서 찍는다든가 뭐 이런 이제 약간 찍는 방법에 대한 걸 좀 알고 가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하는가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찍어서 뭐 할 건데 이걸 찍어서 이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여기 있었던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어. 또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쁜 걸 내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또는 나 뭐 먹었어. 맛있겠지. 뭐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촬영을 할 때 그런 생각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냥 찍는 건 없어요. 꽃 많이 찍으시죠? 예쁜이가 찍잖아요. 맛있어서 찍는 거 아니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맛있게 생각하면 이상한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촬영해야 된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생뚱맞게 패스워드 만들기를 꼭 강의를 해요. 왜냐면 대부분 젊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거나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패스워드, 아이디 패스워드 만들어서 사이트들 다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 똑같이 쓰세요. 똑같이 안 쓰시는 분 계세요? 옥션하고 지마켓 다르게 쓰시는 분 없으시죠? 이거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옥션이 한번 예전에 해킹 당했었죠. 거기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똑같이 지마켓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입력하면 제 카드 등록된 걸로 물건을 다 사갈 수 있어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사이트 이름은 네이버면 NA라고 써 있죠. 네. 모든 사이트는 영문으로 글자가 다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글자인 것도 있고 다섯 글자인 것도 있어요. 사이트명은 일단 놔두고 모든 사이트의 아이디는 똑같이 하셔도 돼요. 제 아이디는 인호나무예요. INONAMU. 그런데 모든 사이트의 아이디가 똑같아요. 근데 패스워드는 모든 사이트가 다 달라요.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두 글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땅콩 할게요. 된소리 들어간 걸로. 된소리면 대문자가 되겠죠, 영문으로. 땅콩 쓰면서는 좋겠는데 땅콩이라고 해놓고 아니요, 그리고 숫자 2개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숫자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1100 상관없어요. 땅콩 2글자, 좋아하는 숫자 2개, 그리고 특수문자라고 별 모양, 그리고 가로 열기, 엔드, 샵, 골뱅이 여러 가지 있어요. 느낌표 골뱅이만 좀 쓰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1, 2, 3, 4 느낌표 골뱅이 되게 좋아해서 패스워드가 다 그런 거예요. 느낌표 골뱅이 말고 골뱅이 샵 그렇게 할까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땅콩 11 골뱅이 샵. 네. 물론 순서는 제가 가르쳤던 대로 하지 마시고 바꾸세요. 땅콩을 뒤에 넣는다든가. 그리고 맨 앞이든 맨 뒤든 사이트 주소 첫 글자, 두 글자를 쓰세요. 그러면 그 원칙을 딱 지키는 거예요. 모든 패스워드는 이제 제 예를 들면 앞에 두 글자는 그 사이트의 주소 두 글자, 앞 글자 두 글자. 안 바뀌어요. 정말 웬만해서는 사이트명 바뀌지 않거든요. 두 글자. 그리고 땅콩, 그리고 11, 그리고 특수문자 골뱅이 샵. 그럼 만약에 옥션은 어떻게 될까요? 옥션은 앞에 AU만 넣으면 돼요. AU, 땅콩, 11, 골뱅이 샵. 모든 패스워드가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가 혹시라도 그 회사의 잘못으로 해킹을 당했더라도 다른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 패스워드 강의를 굳이 드리냐면
노동조합 사이트도 있고요. 그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유출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쪽의 잘못으로 유출되었을 때 다른 곳에도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요. 다 기억하셨죠? 네. 네. 패스워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참. 네. 간단하게 학습 내용 및 목표입니다. 기획은 그냥 이거예요. 어떻게 만들까? 끝이에요. 그냥 재밌게 만들자 이게 아니라 어떤 그림을 넣어서 어떻게 배치해서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하자, 그냥 그 정도예요. 길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도와 목적에 맞게 촬영하기, 집회 촬영 또는 뭐 우리 아이 촬영하는데 막 엄청 뒤에 가가지고 찍고, 아이가 주연이니까 아이만 찍으면 되겠죠? 집회는 여기가 어딘지도 필요하고 누가 같이 왔는지도 필요하고 누가 나왔었는지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각각 또 찍어야겠죠? 뭐 그런 거.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오늘 배우실 퀵을 이용해서 편집하는 거. 그 편집해서 공유하는 거. 그리고 제작 동영상을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하세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거기 올리시면 돼요. 다른 사이트는 몰라도 인스타그램은 좀 특이하죠. 인스타그램은 동영상은 59초밖에 안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올라가지 않고 정사각형만 올라가요. 그래서 영상을 직사각형으로 만들거나 사진을 찍어 놓으면 끝에 사람은 안 나와요. 여기서 잘라버리거든요. 인스타그램만 좀 신경 쓰시면 됩니다. 기획 단계, 무엇을 만들까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구도와 목적. 구도, 초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수직, 수평, 호성, 대각선. 이 네 가지만 아시면 돼요. 뒤에 나가면 좀 막 복잡한 거 있는데 그건 제가 빨리 넘어갈 겁니다. 이런 게 있다. 이 네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수직과 수평입니다. 우리가 촬영을 하는 좀 잘 찍는다, 촬영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보는 사람이 편한 거예요. 내가 촬영을 하지만 이 영상은 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거지만 남한테 보여주는 순간 그건 다 그 사람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평가를 하거든요. 야, 이렇게 찍었어. 되게 보기 불편해. 영화 보면 막 기분 나쁜 영화도 있고 무서운 영화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영상 안에서 그런 느낌을 들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구도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비스듬하게 찍어가면 보는 사람은 정말 힘들겠죠.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면 수직과 수평은 가장 기본적으로 맞춰주셔야 된다. 오늘 할 프로그램 이름이 퀵입니다. 빨리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리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대용량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제작 과정이. 영상을 어쨌든 사전에 뭔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단계가 제작을 준비하는 단계의 사전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사전 작업을 한 걸 가지고 토대로 어떻게 찍겠다. 물론 이 순서대로 촬영하실 일은 사실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집회 나갈 때 오늘 집회는 내용이 뭐더라? 제목이 뭐였고 오늘 무슨 내용이고 집회 순서 중에 누가 나와서 노래도 한대. 그럼 노래표도 나올 거고 그럼 그 사람도 찍어야지. 이미 계획 끝난 거예요. 사전 작업 끝난 거고요. 이제 그걸 촬영하시면 놓치지 않고 딴짓 안 하시고 촬영하시면 촬영 작업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집에 가서 작업하실 필요 없어요. 이 퀵은 제가 운전을 하지만 않는다면 이동하는 중에 30분 만에 오늘 집회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걸 바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영상 제작을 할 때 목표가 계속 막 목표 방법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촬영하고 편집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 대단하냐고 할 텐데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나와요. 고민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 건지, 어떻게 말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기본적인 토대 하에 이제 촬영이 들어가는 거죠. 간략한 구성은 참 따분하게 또 OW1H가 또 나왔습니다. 누가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한 조합원들이 언제 지난 금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서울역 광장 계단에서
뭐 건보 무엇을 그러면 이제 누가 했는지 나와야겠죠. 제가 저희 단사 이름을 썼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어떻게 뭐 피켓, 전단지, 서명운동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왜 일반 시민, 이 왜라는 거, 일반 시민이 국가 책임에 대한 정상 이해와 관심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사진으로 이제 옮겨야 돼요. 자, 사진으로 옮깁니다. 누가? 우리 조끼 입은 조합원들 찍어야겠죠? 괜히 다른 단사 가서 찍으면 그렇잖아요. 언제? 전단지, 팜플렛, 플래카드 뭐 이런 데 보면 날짜가 나와요. 네. 제가 일부러 자막을 놓고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다 써주는 것보다 그냥 나와 있는 걸 보여주는 게 더 편하겠죠. 하나, 둘, 네. 그리고 어디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건물 또는 이정표 글자 크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표지물. 그리고 무엇을 할 때는 사실 나레이션으로 설명을 해주거나 우리가 여기 왜 와서 이거 뭐 하는 건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재미없게 하기보다 그냥 나와 있는 걸 그냥 보여주세요. 팜플렛 되게 짧게 큰 글자로 잘 돼 있으니까 그거 찍으세요. 그거 찍으면 됩니다. 어떻게? 이건 이제 사람들 찍어야겠죠? 서명운동 하는 거, 뭐 구호하는 거, 전단 배포하는 거, 그걸 받아가지고 가는 시민들, 뭐 다양한 모습. 아까 시작 전에 멀리서만 찍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얼굴 가까이서 찍을 수도 있고 멀리서 찍을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은 사진 찍히는 거 싫어할 것 같으니까 몰래 찍을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왜? 이 외에는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 중에 동질감을 가지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화자가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같은 입장의 사람이 얘기해 줄 때 신뢰성을 더 가지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통 집어넣죠. 근데 그 인터뷰를 할 때 취지와 목적에 맞는 내용을 이해하는 시민과 얘기할 때가 가장 좋은 인터뷰고요. 그 다음이 조합원들, 집행부 말고 이런 데서 집행부를 빼도 돼요. 나중에 집행부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걸로 이제 설명이 안 될 때는 자막도 넣고 저희가 휴대폰으로 녹음해가지고 나레이션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완벽한 영상이 됩니다. 근데 뭐 많이 빼셔도 돼요. 오늘 할 거는 많이 빠집니다. 뭐 기타 고려사항 뭐 이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왜냐면 뭐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영상 기획서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집회 순서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걸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죠. 거기다가 써놓으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안과 속. 영어로 in입니다. in. 내부. 우리나라 표현이 안과 속에 대한 내부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안은 뭐죠? 안은 공간이 있는 내부. 속은 공간이 없는 내부. 만두 안 하죠? 만두 속 하죠? 공간이 없는 내부고요. 꽉 차 있는 내부. 여기는 비어 있는 내부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영상을 만들다 보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무엇을 말할 거다. 무엇을 알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작업을 했을 때 아니라고 표현하려고 했는데 보는 사람은 속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똑같은 내부지만 방향성을 달리할 수도 있고요. 의미를 다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은 그 현장에 없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프로그램이 되게 간단하고 사진 몇 장 찍은 거 올려서 그냥 주는 정도인데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 연대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저는 안 갈래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떠나면 내게 아니지만 떠나기 전까지의 책임은 촬영자로서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독 귀에 따갑도록 뭐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 많아요. 공유하실 게 노조 사이트도 있을 거고요. 그걸 편집하는 프로그램은 뭐 지금 저희가 하는 퀵하고 요새는 뭐 블러라고 있어요. 좀 어려워요. 루마 퓨전 더 어려워요.
아이무비는 뭐 애플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쓰실 수 있는 건데 뭐 저것도 별로. 키네마스터도 거의 뭐 전문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굳이 퀵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 셀카 정도밖에 찍지 않고 내가 뭘 만들어내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오래 했어요.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저런 프로그램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 간단하다고 하는 것 자체를 하려고 안 하세요. 어려울 거니까 안 할 거야. 그래서 모르시는 거지 해보시면 정말 쉬워요. 일단 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쭉 어려운 걸로 가십시오. 일단 퀵 마스터 하시고요. 전문 툴은 이런 거예요. 포토샵 들어보셨죠? 네. 예, 프리미어, 프리미어 러시, 애프터 이펙트, 파이널 컷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베가스도 있고 그런 툴 신경 쓰지 마시고 퀵 마스터 하시는 거고. 영상 언어라고 하는 좀 재미없는 말이 있어요.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촬영을 하고 나서 그 촬영한 걸 내가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보여준다는 건 내가 만든 영상, 사진 모음이긴 하지만 또는 뭐 짧은 영상 모음이긴 하지만 이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걸 사실은 유도하는 작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Tell me something 뭐 이런 거 양들의 지금 이런 거 보면 막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보면 뭔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보는 사람을 배려해주는 친절한 촬영자가 돼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영상 언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보면 자막, 효과음, 나레이션, 글자들 없이 아무 소리 없이 영상이나 사진만으로 아 뭐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단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제가 이 사무실 뒤에서 방 안에서 거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쪽 건너편에 누군가가 싱크대에서 뭐를 열심히 씻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어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무엇을 씻었을까요? 다 먹은 다음도 아니고. 식재. 네? 상상할 수 없죠. 안 보여줬으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촬영자는 뒤에서 씻고 있는 걸 찍고 싱크대에서 씻고 있는 걸 찍어줘야죠. 가까이 가서. 옆으로 와서 그걸 찍어줘요. 찍어줬는데 아 보쌈 고양이를 씻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사과를 씻거나 손가락을 씻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실제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걸 찍어주면 보는 사람들은 헐 하고 말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영상 언어라는 게 굉장히 막 무언의 학술적인 용어 되게 길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영상 언어는 그림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못해요. 거시기가 거시기인데 거시기야. 이거는 정서가 맞는 사람들만 알아들 수 있는 얘기지 길 가다 만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근데 참들 잘 알아들으시죠? 네. 그런 거예요. 정서가 맞으면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내 영상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영상의 언어의 이해라는 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내가 막 찍자. 제가 뭐 하는지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미지 샷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간색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써요. 주황색이 그 다음 많이 쓰고요. 노란색이 제일 적게 쓰는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어떤 영화? 드라마? 예, 한 장면인가 아실까요? 다음 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롱샷이라고 이거 굉장히 멀리서 찍은 거죠. 전체적인 그 뭐 집회 장소라고 하면 집회 장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담기는 그런 샷입니다. 먼 거리에서 찍는 거죠. 이제 좀 아실까요? 이건 풀샷이라고 사람을 자르지 않고 머리, 다리, 발목, 팔꿈치, 안고도 자르지 않고 다 집어넣고 주제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사람 기준으로 풀샷이라고 합니다. 샷을 길게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짧게만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 이제 아시겠죠? 프리즌 브레이크. 한동안 아주 감옥 탈출 이야기죠. 네. 그 한국 이름도 있는데 이 구도 사진 구도가 있어서 제가 쓴 건데요. 이건 뭐 사실 많이 쓰지 않지만
풀 피기어 샷이라고 그래서 발목 자르지 않았잖아요. 신발도 자르지 않았어요. 네, 머리도 다. 뭐 풀샷 같은 개념이긴 해요. 근데 이런 샷이 꼭 촬영될 때가 있어요. 위원장님이 단상에 올라갔을 때. 네, 그때 많이 찍게 되죠. 그때 굳이 그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바스트 샷으로 이렇게 자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편하게 뒤에 플래카드 다 보이고 현수막도 다 보이게 그렇게 찍어주세요. 네, 뭐 어정쩡한 샷들이 이제 이어질 겁니다. 미디움 샷, 뭐 허벅지에서 자르는 샷이고요. 니 샷은 무릎에서 자르는 샷이에요. 네, 이렇게 자르면 좀 근데 보기 안 좋아요. 근데 많이 쓰지 않는 샷들이고 웨스트 샷이나 바스트 샷 많이 쓰죠. 이런 샷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본 샷이죠. 많이 본 샷이라고 그림이죠.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가 많이 사용하고 많이 사용한다는 건 그만큼 편안하다는 거예요. 네. 지나갈 뻔했네요. 머리 위를 한번 보세요. 안 붙어 있죠? 공간이 있죠? 다 비슷비슷한 공간이 있어요. 이게 헤드블랭크, 헤드룸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짝 붙어 있으면 되게 답답해요. 근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시선이 일로 안 가고 허공으로 가요. 그래서 적절하게 뭐 이마에서 머리끝 정도 그 정도 넓이로 해서 좀 여유롭게 비워주시면 됩니다. 넓지 않게. 네, 이건 일부러 이제 사람을 자른 거죠. 집중 효과를 위해서. 클로즈 샷이라고 하고요. 클로즈 업 샷이라고 하는 건 또 뭐 턱은 자르지 않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비클로즈 업 샷. 일단 가까이 당기는 건 그 사람의 표정, 그 표정에서 오는 느낌, 심리적 상태, 결연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 싫어하시죠? 네, 가까이 가서 찍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하지만 위원장님이 단상 위에 올라와서 침을 튀겨가면서 막 마이크로 막 얘기하는데 입하고 마이크만 딱 촬영해요. 굉장히 집중되겠죠. 막 침 막 튀고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 그 상황 한 컷 정도 넣어주면 재밌습니다. 네, 이건 좀 정말 과도한 눈동자 하나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샷이죠. 이건 이제 우리 집회 나가면 2명, 3명, 이제 여러 명 이렇게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찍었어도 수직 수평은 다 지키고 있어요. 그죠? 네. 요 샷이 또 재밌는 샷이죠. 꼭 위원장 앞에서 투쟁하는데 뒤에 가서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오버 더 숄더 샷이라고 해서 팔뚝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회에 참가한 동지들을 보여주는 건 그 사람들과의 유대감, 연대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은 드라마에서 되게 많이 써요. 네. 굳이 위원장을 뒤로 하고 와 있는 사람들을 찍을 필요도 있지만 더 재미있는 그림, 더 친근한 그림, 또 연대감을 만들어주는 그림입니다. 픽스샷은 그냥 멈춰 있는 그 샷으로 그 안에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무빙샷은 핸드폰 들고 뛰는 거죠. 네, 들고 뛰어가지고 움직이는데 정말 흔들려요. 근데 요즘 전화기들이 좋아져서 손떨방이라고 그러죠. 스테빌라이저라고 해서 이미지를 넓게 찍어가지고 좁은 부분만 보여주면서 흔들리는 걸 얘가 보정해주는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어요. 요즘 그런 게 많이 돼서 가능할 겁니다만 굳이 요즘은 뭐 가투하는 거 외에 가투할 때 뛰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뛰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안 뛰더라고요. 중요하지 않고요. 집회 사진인데 누가 왔는지 글자도 읽을 수 있고 플래카드도 읽을 수 있고 누가 왔는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뒤에 건물도 보면 여기가 어디지? 세종시구나. 네, 종로입니다. 네, 광화문이죠.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치샷이에요. 뭐 그냥 이렇구나만 아세요. 뭐 매치샷, 설정샷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전후에 2개의 샷으로 연속되는 변화된 동작을 연결해 주는 건데 그냥 재미있는 샷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거가 저기서 와요. 끊고 가요. 끊으면 왔다 갔겠죠. 지나갔겠죠. 그거예요. 집회 시작 전입니다. 집회 시작 후, 집회 끝난다. 차에 스티커 붙어 있고 막 좀 청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죠. 되게 재미있는 샷이 됐죠. 네. 이런 샷들을 못 찍어요. 왜냐면 다 가거든요. 간 다음이잖아요. 촬영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집회 전에 갔다가 집회 끝난 다음에 와야 되고요. 남들 뒤풀이 할 때 촬영한 걸 편집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 그러실 거예요. 집회 끝나면
밥 먹고 가라고 얘기해요. 밥 먹으면 집에 가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져요. 밥 안 먹어도 1시, 2시인데. 근데 이런 샷들을 담아 놓으시면 나중에 여기에 우리 대호가 몇 명 남아있거나 깃발이 남아있다면 더 중요한 사진이 되겠죠? 의미 있는 사진이 될 겁니다. 자, 요건 설정샷이라고 해서 시간, 장소, 사건 뭐 이런 내용들을 한 방에 딱 알 수 있어요. 아, 싸우고 있다. 긴박하다. 여기 어디지? 어디죠? 모르겠죠? 모르셔야 돼요. 알아도 모른 척 하세요. 이런 샷 어떠세요? 어딘지만 알면 돼요. 얘는 구석에 있든 잘리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얘네들 이런 거 좀 잘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치 상황이라는 거, 여기가 어디라는 거 충분히 보여줄 수 있죠. 꼭 상장 뭐 이러면 정면에서 찍고 프레카드 있으면 막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찍고 하는데 옆에서 찍으셔도 돼요. 그 얘기 좀 있다. 반응샷이에요. 투쟁! 막 하는데 꼭 이렇게 중간에 일어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찍으면 되고요. 뭐 이런 샷 좋아요. 확대한 거긴 하지만 뭐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꽉 차게. 그러면 이 그림만으로도 뭐 굉장히 쓸모있는 그림이 되겠죠? 이러려면 단상 올라가야 되는데 단상 올라가거나 말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가서 촬영하거나 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다들 날 볼 것 같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만 말고 촬영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딱 가서 그거는 정말 촬영자끼리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갚으면 당해요. 제가 찍을 때 앞으로 와요. 이 사진에 보면 왜 가운데다가 안 놨을까? 왜 안 놨을까요? 네,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비워두는 게 무게감을 맞춰준다고 해요. 그래서 정면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가운데 놔야겠죠? 그런데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방향에 공간을 좀 두는 게 좋아요. 이때 요즘 카메라에 또 그런 거 있어요. 격자 기능이 있어요. 격자. 3선 3대3 비율을 해서 이 전체 앵글을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으로 나누고 각 세로도 하나, 둘, 셋으로 해서 총 9토막으로 나누면 격자가 우물정자가 생기겠죠? 그 우물정자가 생기는 두 라인의 인물을 배치해주면 아무리 못 찍어도 70점을 받습니다. 앞으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이 3대3의 황금 비율이라고 해요. 그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잘 찍었네 할 거예요. 뭐 잘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제가 찍은 겁니다. 저희 국가지원 관광부 정보상화 관련해서 계속 집회할 때 찍은 거예요. 아까 아주 규칙을 잘 준수했죠? 네, 살짝 보여주고 여기 어딘지. 그리고 정면에서 지금 재미없으니까 약간 측면으로 와서 플래카드 다 보이게 하고 우리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얘기할 때 샷만. 실제로 제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사진을 바로 촬영하고 나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빨리 받아가지고 쏴줘요. 쏴주면 한 3장 쏴주거든요. 정면샷, 측면샷, 뭐 그리고 롱샷 해주면 꼭 이 샷만 써요. 거의 대부분의 신문사에서 이렇게 써요. 왜냐면 정면이 재미없거든요. 정면이 정말 재미없어요. 내용은 깔끔하게 잘 보여줘. 정리돼 있고. 그런데 너무 정직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측면으로 와서 다 보이게. 너무 이 옆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너무 옆으로 가지 마시고 살짝 틀어진 상황에서 저 정보는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가 어딘지. 저거 대신에 뭐 팻말이 여기는 어디야, 국회의사당이야 써 있으면 그거 있어도 돼요. 근데 건물이 좀 더 신뢰감 있죠? 계속 가겠습니다. 앵글은 그냥 이거예요. 카메라로 찍는 그 프레임 모양인데 어떻게 찍느냐예요. 카메라 보이시죠? 레이저? 여기인데. 이건 뭐냐? 위에서 찍는 거죠? 위에서 찍는 거예요. 위에서 찍으면 어떤 느낌이라고요? 하이앵글. 소외된 사람, 고독한 사람, 초라한 사람, 동정심을 유발하는데 모양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로우 앵글. 밑에서 위로 올려서 찍어요. 아까 위원장님 단상에 올라가시면 할 수 없이 밑에서 위로 찍죠. 네.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권위와 위험, 존경, 위대함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샷이에요. 네. 그래서 굳이 찍어요.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기 귀찮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사각
카메라를 일부러 기울여요. 수평수직 무시 기울여요. 이 영화 뭔지 아시는 분?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굉장히 긴장감, 초조한 미션 임파서블이 원래 그런 영화죠. 첩보 영화니까. 네,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앵글 방향으로만으로. 네. 주요 필름들 마지막에 아이레벨입니다. 아이레벨. 수평을 보고 있죠? 수평도 그런 경우 있어요. 아이레벨 뭐 수평으로 카메라 애 찍는데 이렇게 안 돼요. 그거는 하이앵글이죠. 그죠? 애를 찍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키 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해도 안 되지만 가능하면 눈높이에서 찍을 때가 내가 보는 것과 그 사람이 같이 교감하는 것 같아. 나는 화면으로 보지만 가장 편안한 샷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눈높이에 맞게 촬영해줘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샷은 아이레벨로 촬영하는 게 맞고요.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 하이앵글, 로우앵글, 경사각 이건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입니다. 물론 이제 뭐 단상 촬영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밑에 이 앵글은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계급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이 교환은 제가 드리고 갈 거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앵글만으로 이런 것들이 표현된다. 이거 제가 처음 영상 배울 때 썼던 영상인데 있어서 쓰고 있습니다. 화면의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뭐 길게 설명 필요 없죠? 둘이 통화하는데 촬영은 이렇게 했어요. 촬영은 이렇게 했는데 둘 중에 한 명은 좀 어떻게 위치를 바꾸든가 돌려줘야 돼.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것처럼. 네. 영상 편집을 할 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 보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죠. 네. 이렇게 하자는 거고요.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WMV 우리 PPT 파일 혹시 쓰시나요? 그때 WMV 아니면 영상 플레이가 안 돼요. MP4도 올라가는데 플레이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포맷이라는 걸 변경해줘요. 그런데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압축률 좋고 화질 좋은 게 MP4라는 거예요. 뒤에 확장명이 그 정도만. TV 사실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 나왔습니다. 옛날 불과 옛날이라고 해봐야 20년밖에 안 됐어요. HD로 넘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HD에서 FHD, QHD, 뭐 4K까지 넘어오는 굉장히 짧게 왔는데 우리가 촬영하는 영상이 예전엔 테이프로 찍을 때 그때는 뭐 720, 480 여기는 640, 480인데 720, 480 요만한 그림을 찍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은 보통 이만해요. 일반적으로 좀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시죠. 화질 뭐 잡티 다 보이죠. 굉장히 시스템들이 필요해요. 고가의 시스템들이 이걸 작업하려면 촬영은 정말 좋게 하는데 그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시는 분들도 4K로 찍어도 4K로 못 보세요. 인터넷 속도나 뭐 화면이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만드시면 그냥 HD 하세요. HD. 네. 아직까지는 HD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으시면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할 때 좀 포토샵을 쓰시는 분들이 있거나 뭐 일러스트레이터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해요. 사진 한 장 받았는데 카톡으로 받았어요. 근데 어디다가 게시 안 누르고 쭉 늘렸더니 이게 누군지 몰라요. 다 깨져가지고 그죠? 근데 어떤 그림은 쭉 늘려도 깨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레스터 벡터 뭐 그런데 JPG 레스터 벡터 모르셔도 됩니다. JPG 얘는 깨지는 애예요. 근데 PNG 얘는 깨지지 않아요. 늘어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미지를 요즘 뭐 PC에서도 PC의 그림판에서도 PNG로 저장이 돼요. 물론 그건 가짜 PNG긴 하지만 어쨌든 PNG 위주로 전 저장을 하는데 PNG가 활용성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 뭐 플래카드 만들거나 어떤 피켓 만들거나 어떤 교육자료 만들거나 하실 때 이미지를 JPG보다는 PNG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PT에도 중간에 B는 꼭 그러신 분이 있죠. 여기다가 민주노총 들어가는데 바탕은 이 색깔인데 민주노총 바탕은 흰색인 거. 그게 글자 뒤에 그 알파 값이라고 배경 값을 없애줘야 되는데 없애지 않고 그냥 넣어서
그런 파일들이 대부분 뭐 JPG 아니면 BMP 뭐 이런 거죠. 근데 PNG로 뒤에 빈값을 넣어주시고 빼주시면 이런 데에도 이렇게 글자가 보이는 것처럼 뒷배경이 하얗게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포토샵을 하시게 되면 포토샵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퀵을 한 번 3시간 교육받은 제 후배들이 만든 영상이에요.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뭐 소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퀵으로 만든 겁니다.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림밖에 안 찍었어요. 되게 게으르게 찍었네 했는데 뭐 의미 전달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카톡으로 이걸 보내왔어요.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자, 볼까요? 기획을 한 거예요. 이게 기획서예요. 아까 제가 기획 생각으로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쭉 한 줄 거놓고 첫 번째 칸에는 인식, 자기가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뭐 물은 거겠죠? 조끼를 안 입은 사람 한 명이 가방에서 조끼를 꺼내. 그리고 그 다음 샷은 조끼를 안 입은 사람이 당황해. 아까 당황하는 모습 보셨나요? 네, 별표 3개네요. 그리고 그 다음 샷은 조끼를 찾으러 가. 그 다음 샷은 발견했어요. 입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심하고 결말한다. 뭐 어쨌든 네, 전혀 셀카밖에 안 찍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고 싶어서 왔다고 해서 이제 가르쳐 줬는데 네, 이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초등학생 교육 자료예요. 이 영상 필요하시면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민주노총에서 영상사업단을 꾸리면서 각 단사에 한 개의 영상패를 만들자라는 취지하에 영상아 놀자라는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때 첫 교육을 받고 다음날 상호금융노조에서 38초 영화제를 한다고 알려드렸더니 바로 다음날 만드신 작품입니다. 괜찮죠? 네, 이제 끝났어요. 요거만 얘기하고 잠깐 5분 쉬겠습니다. 비싼 장비 없으면 좋은 장비, 전문 장비 없으면 발로 뛰자. 이게 얘기는 뭐냐면요, 많이 움직여야 돼요. 싱크대에서 뭘 씻고 있는지 내가 가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양이 씻는 거 촬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도 올라가야 되고요, 또는 대호 앞으로도 갔다가 대호 뒤에도 가야 되고요, 측면에도 가야 되고, 좀 가기 싫지만
경찰이랑 대치돼 있는 그 사이 아까 그 사진 보셨죠? 그 제가 찍은 거예요. 있다 보면 경찰한테 말고 동지들한테 물병 맞아요. 그 자리가 위험하지만 그 자리도 가야 돼요. 발로 찍어야 됩니다. 발줌. 그걸 발줌이라고 그래요. 네. 움직이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셀카만 찍지 마시고요. 그럴 때 중요한 거. 화면은 흔들리지 않게 찍는다. 당연하겠죠? 흔들림이 없도록. 그리고 뭐 꼭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흔들지 않고 그런 상황이더라도 과하지 말게. 과하지 않게.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3초, 4초를 멈추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편집을 할 때요.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쭉 이제 간부님들 나오셔서 집행부들 나와서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쫙 찍었는데 그냥 렉 버튼 누르고 시작, 끝, 탁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편집을 할 때 그 그림을 놓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앞뒤 선택할 수 있는 여백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녹화 시작하고 가만히 버티는 거예요. 1초, 2초, 3초 그리고 쭉 본론 들어가서 끝났어요. 그때 딱 누르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1초, 2초, 3초 있다가 끊으시는 거예요. 그럼 앞뒤 3초 여백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를 수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바로 찍자마자 움직이면 그 영상 자체를 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르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고 누군가 편집을 할 거라면 이거 앞에 최소한 1, 2초 정도 쉬는 거. 그리고 이런 샷들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거죠. 정면을 찍다가 우측에서 이제 멈출 거예요. 이렇게 촬영을 해요. 뭐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쭉 1초, 2초, 3초 힘들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쪽에서부터 이리로 갈게요. 여기서 찍었어요. 1초, 2초, 3초 쭉 1초, 2초, 3초 버텨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자세가 불안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든 여기서 여기든 촬영하려고 하는 방향의 중간에 뭐 당연하겠죠? 방향을 놓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쭉 하나 둘 셋 편안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은 편하니까 마음 편하게 하시는데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중간에서 하시는 거고요. 180도 배는 좀 과도하죠. 이거. 한 90도 정도, 100도 정도가 딱 적당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선택을 잘못해서 위원장님 발언을 하는데 3분 할 줄 알았는데 15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끊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촬영하고 있는 손을 막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찍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되게 맨 앞에 서가지고 볼상 사나워요. 앞에 있으면 카메라요. 여기다가 견착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세요. 이건 이제 보통 저희가 쓰는 이런 업무용 카메라들, 좀 무게가 있는 카메라 쓸 때 그런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핸드폰도 요즘 뭐 플러스 많잖아요, 큰 거. 그리고 손 들고 있기 힘드니까 본인이 편한 자세, 어디에 기댈 수 있는 자세를 꼭 잡으시고요. 옆에 기둥이나 벽 있으면 이렇게 기대서 촬영하세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가끔 무대 위에 올라가서 배우들 바늘샷을 찍다 보면 비디오 촬영은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여기다가 렌즈를 얹어요.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카메라 기자들 렌즈가 워낙 길고 무겁잖아요. 가끔 얹어놓고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여러 컷 찍고 그만할 줄 알았는데 계속 찍으면 쳐요. 그리고 촬영하신 거 내용 보셔야 돼요. 내가 촬영했을 때 이거 무슨 내용이구나가 아니라 이거 방향이 약간 틀렸구나, 어떻게 찍을 거야, 이런 것들을 다시 봐야 유명한 배우들 자기 모니터링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촬영한 내용을 봐야 다음 촬영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내가 촬영을 하면은 왜 TV 드라마 화면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할 필요 있을까요?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TV 드라마에서 화면 전환 효과,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아니면 화면이 뒤집어지면서 다음 화면이 나오는 거 드라마에서 보신 분 없죠? 그런 걸 쓰지 않는데 화면이 툭툭 튀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그림들을 이어붙이다 보면 화면 중에 툭 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TV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만들면 꼭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화면에 나온 그 앵글의 안에 있는 배경이나 사람들의 비율 때문에 그래요. 아까 클로즈업 얼굴 나오는 거 있었죠? 그리고 바스트샷 있었죠? 그리고 풀샷 있잖아요. 그리고 롱샷도 있고 멀리서 찍은 거. 그냥 풀샷까지만 하세요. 사람 몸 무릎 정도 이상 나온 거를 3번, 그리고 바스트샷을 2번, 얼굴만 나오는 샷을 클로즈업샷 1번이라고 해서 TV보다 영화보다 쓰세요. 1번, 3번, 2번, 1번, 3번 써보세요. 이 원칙이 있어요. 그냥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한 번만 써보세요. 여러 번 하실 필요 없어요. 한 번 써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원칙을 따라가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화면에 튀지 않는 걸 이건 자꾸 해봐야지 압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화면이 튀면 우리는 전환 효과, 트랜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넣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화면을 촬영한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얘기가 이거예요. 촬영의 기본은 정지화 촬영이다. 움직이는 내가 상대방을 찍는 게 아니라 서 있는 내가, 가만히 있는 내가 움직이는 상대방을 찍는 게 동영상이에요. 그리고 사진입니다. 내가 움직이면서 좋은 사진이 나올까요? 내가 움직이면서 좋은 영상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 정지되어 있는 내가 움직이는 상대방을 촬영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계속 움직이지만 여기 서 계시잖아요. 가만히 앉아 계시죠. 정지화 촬영이라는 게 지금 저게 뭔 의미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는 사람이 편안하게 해주는 배려, 그거예요. 일단 보는 사람이 불편해요. 내가 움직이면서 촬영하면. 현실감은 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점만 생각하시고 안정감 있게 촬영하면 된다. 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5분만 쉴게요. 네. 자, 퀵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전화기를 드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화면을 보세요. 이제 이게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 아이폰 없으세요?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이폰만 써가지고 안드로이드 모드를 몰라서 이 전화기를 빌려가지고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 거는 영상이, 제가 만든 영상이 있는데 이쪽 거는 없어요. 자, 퀵을 한번 열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퀵을 열어보시면 맨 처음 화면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허용하시겠습니까? 하는 화면이 뜰 거예요. 네, 허용하세요. 다 허용해야 돼요. 네? 새 동영상 만들기. 네, 그건 좀 이따. 그건 여기고요. 요 단계 들어가기 전에 사진과 동영상을 사용할 수 있게, 퀵에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시겠습니까? 하면 NO 하면 안 됩니다. 다 예 확인하셔서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새 동영상 만들기 요게 나옵니다. 처음 만드는 건 다 플러스예요. 다 안드로이드시죠? 그럼 우측만 가지고 설명할게요. 왼쪽은 아이폰이고요. 오른쪽이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우측에 보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화면으로 넘어가셨나요? 예, 일단 그걸 누르고 들어가세요. 네,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 화면 나오죠? 네, 이 화면에서 내가 사용할 사진과 영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일단 영상은 선택하지 마시고요. 사진만 한 5장 선택해 보세요. 네, 갤러리에서 선택 다 되셨나요? 지금 이 작업은 뭐냐면 어플에다가 이 사진들을 가지고 편집할 거야 하는 거예요. 선택. 많이 하셔도 되는데 많이 하시면 시간 걸리니까 5개. 하나, 둘, 셋, 넷. 네, 5개 체크하셨으면 체크 버튼이 있죠. 체크 버튼이 있습니다. 네, 체크 버튼 누르세요. 체크 버튼 못 찾으신 분? 못 찾으신 분 계세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체크하고 나면 체크 그 얘기 전에 동영상을 선택했을 때는 뭐 하이라이트 편집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사진 선택을 해서 체크하면 그 사진 가지고 편집을 할 거예요. 이제 올라갔어요. 프로그램에 올라갔고요. 처음에 이 타이틀 입력 같은 이런 화면이 나오시나요? 네. 네. 타이틀에다가 뭐라고 쓰세요? 뭐 흐흐흐 쓰셔도 돼요. 연습하는 거니까. 네. 타이틀 뭐 연습
그리고 계속 버튼 눌러보세요. 네. 그럼 이런 화면 나오시나요? 아, 테마가 나오네요. 예. 자, 소리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볼륨을 좀 줄여주시는 정도는 돼요. 자, 이건 뭐냐면 각각의 그 템플릿이라고 해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내 사진 그 5장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건지 얘가 다 정해놨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쪽 거 왼쪽으로 얘를 스와이프라고 해요. 잡고 밀면 네. 맨 왼쪽 첫 번째 있어요. 맨 왼쪽 첫 번째. 얘를 이렇게 쑥 밀어보세요. 밀면 맨 왼쪽 첫 번째. 맨 왼쪽 첫 번째. 그래니? 네, 그거 선택해 보세요. 네, 선택. 그거 선택해 보면 선택해 보면 이런 화면 나오시나요? 사진 위에 사진 한번 눌러보세요. 사진. 예, 사진 누르시면 이런 메뉴가 나올 거예요. 네네. 지금 이 상태에서도 그냥 제작은 가능해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막 사진을 넣었다 뺐다 막 이렇게 해줘요. 하는데 사진을 눌러보시면 그 사진에 대한 내가 자막을 넣을 건지 뭐 어떻게 뭐 회전을 할 건지 뭐 그런 게 나와요.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사진을 눌렀을 때 요 밑에 메뉴가 나와요. 요 메뉴 중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네. A는 텍스트죠. 이 텍스트는 한번 눌러보실래요? 네. 눌러보시면 우측 상단에 T자가 굵고 얇은 애들이 2개가 보일 거예요. 굵은 애를 한번 눌러서 아무 글자나 쓰세요. 그러고 나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확인. 사진과 사진 사이에 까만색으로 타이틀처럼 하나가 생길 거예요. 맨 앞에 했던 것처럼. 노래. 자, 어디까지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캡션이 아니라 옆에 제목. 다시 할까요? 예, 죄송합니다. 다른 사진, 아니 제가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사진 누르세요. 다른 사진 눌러서 편집에 캡션하고 제목이 있는데 캡션이라는 건 이 이미지에 자막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이라는 걸 누르고 글자를 쓰시면 이 사진을 뒤로 밀고 까만 화면에다가 글자만 보여줘요. 네. 그 2가지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캡션은 처음 치면 센터, 가운데에 자막이 나와요. 그러면 얘가 밑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요. 그렇죠. 어떻게 내리죠? 커서를 앞에다 놓고 엔터를 치세요. 엔터. 예. 한 4번 치세요. 그러네. 네. 그리고 나오면 자막이 밑에 내려가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 템플릿 전체가 다 엔터를 친다고 내려가진 않아요. 왜냐면 각 템플릿마다 자막을 보여주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맨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하고 2번째 거는 엔터를 치면 내려가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텍스트는 캡션은 자막 위원장님 나왔으면 위원장님 성함 써주고 장소가 나왔으면 장소가 뭐든지 써주고 이런 거 써주면 보는 사람이 좀 편해요. 여기가 어디지 막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일일이 다 뭐 위치가 어떻고 뭐 누구고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타이틀 하나 정도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꼭 타이틀이 맨 앞에 나와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버리세요. 중간에 나와도 돼요. 지금은 5장이지만 나중에는 10장, 20장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동영상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맨 앞에 보통은 그렇게 넣죠. 맨 앞에 타이틀 아까 타이틀 연습할 때 여기다가 2020년 6월 25일 뭐 장소 어디 뭐 그 정도 쓰죠. 아니면 그날의 집회명 뭐 그렇게 쓰죠. 그렇게 쓰고 이제 사진 들어가는 거예요. 사진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끝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자, 텍스트는 이제 질문사 텍스트에 대한 질문 제목과 캡션의 차이 모르시면 아시겠죠? 레이아웃은 눌러보세요. 화면이 확 커졌다가 작아졌다 그러죠. 레이아웃을 누르시면 그건 동영상이라 좀 그렇고요. 다른 사진 네, 그 사진으로 레이아웃을 눌러보세요. 네. 레이아웃을 누르면 그 이미지 사진의 크기를
위아래를 자르지 않고 다 보여주는 거, 아니면 내가 가로로 편집을 할 거니까 가로에 맞게 얘를 당겨주는 거. 무슨 얘기냐? 사진이 원래 이래요. 근데 폰은 이렇잖아요. 이러면 위아래 공백이 남죠. 이렇게 원본을 보여주는 레이아웃이 있고, 위아래를 확 붙여서 우측을 잘라버리는 거죠. 얘를 확대해서. 얘를 확대하면 위아래는 비지만 확대하면 좌우가 위아래를 맞추는 대신 좌우가 잘리겠죠. 뭐 그런. 근데 그거는 이제 가로로 해서 하면 거의 대부분 맞는데요. 이제 세로로 찍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돼요. 그럴 때는 화면을 확대해서 세로로 돼 있는 그림을 가로처럼 위아래를 다 잘라버려야겠죠. 그러면 화면이 이상해질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찍으시라는 거예요. 레이아웃은 그거예요. 그 화면을 꽉 채울 건지 검은 배경이 나오더라도 사람을 자르지 않을 거야. 배경을 자르지 않을 거야. 네, 그런 거고요. 회전은 말 그대로 서 있는 그림인데 옆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90도로 계속 돕니다. 네. 간혹 가다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면 가로 세로가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위아래를 잡아줘요. 핸드폰은, 스마트폰은 잡아주는데 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나 뭐 이런 거 다른 카메라에 다른 사람이 촬영한 걸 가져왔을 때 가끔 거꾸로 사진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이 회전을 눌러서 돌려주는 거죠. 네. 그 외에는 만질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초점. 초점 눌러보세요. 초점 눌러서 얼굴이 잡히는. 네, 얼굴이 잡히는데요. 그 얼굴 말고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초점을 잡아서 위치를 이동해 보세요. 움직이시나요? 네. 그건 뭐냐면 세 명이 있어요. 세 명이 있는데 내가 왼쪽에 있는데 가운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옮겨. 그러면 화면이 나를 기준으로 움직여요. 왜냐면 제가 무빙을 제가 주지 않고 얘가 이미 만들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라는 걸 그 위치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사진이 알아서 그 위치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나는 자르지 않는다는 거. 네. 그 다음에 기간, 시간. 네. 옆에 또 이미지 한번 눌러보세요. 이미지 눌러서 기간이라고 있어요. 이 기간을 누르면 이 시계 모양이 플러스, 또 한번 누르면 마이너스, 그 다음 또 누르면 다시 기본. 이렇게 세 가지만 있어요. 전분 편집 툴에서는 원하는 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지만 얘는 길게, 짧게 기본밖에 없어요. 간혹 가다가 얘는 음악을 그 기준으로 해서 사진들을 보여주거든요. 빠른 음악일 때는 사진이 막 바뀌어요. 그런데 내 사진만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일 때 아, 이 사진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길게 넣고 굳이 길게 나오지 않아도 되면 사진의 위치를 바꾸든가 아니면 짧게 눌러주시면 돼요. 물론 길게 짧게 안 하고 기본으로 그냥 쭉 가도 됩니다. 굳이 뭐 안 하셔도 돼요. 그 옆에 다른 메뉴가 뭐죠? 제거. 네, 제거는 뭐 말씀하셨죠. 옆으로 밀면 네, 제거. 복제 필요 없습니다. 복제 굳이 같은 사진을 그럴 필요 없죠. 자, 복제는 사용하지 않지만 사진 위에 보시면 좌우측에 플러스 버튼 있습니다. 그죠? 이걸로 추가 사진을 불러올 수 있어요. 네, 다른 사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두고 싶은 사진은 일부러 아까 선택 안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서 걔를 플러스해서 그 사진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다 불러왔어요. 다 불러왔는데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위치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밑에 요 화면들 보이세요? 네. 여기서 잡아서 놓지 말고 놔보세요. 옆으로. 아, 네. 움직이시나요? 안 움직이시는 분? 네. 다 되시나요? 네. 네. 위치 이동하실 줄 아시는 거죠, 이제? 네. 사진을 놓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순서대로 배열이 돼요. 내가 찍은 사진의 시간, 날짜 이런 정보가 이 사진에 스마트폰에서 촬영하면 메타 정보라고 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내가 쭉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진을 뒤로 빼고 싶어, 앞으로 빼고 싶어 하면 얘를 눌러서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옮기면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저 이거 귀찮아서 그냥 지워요. 그리고 그 자리 가서 플러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제 화면 아래쪽에 보면 맨 아래 버튼이 세 개 보일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맨 좌측 걸 했고요. 음표 모양은 네. 예, 배경음악이겠죠? 배경음악. 음표를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요 밑에 각 테마별로 음악들이 무료 음악들이 있어요. 이 음악들을 선택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부르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나는 이거 말고 민중가요를 넣고 싶어. 아니면 우리 아이가 부른 노래를 내가 녹음한 게 있어. 이걸 넣고 싶어. 내 폰에 들어있어. 라고 하면 위에 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음악 라이브러리라고 나옵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자기 음악, 폰에 있는 음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측 아래 버튼들 네,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음악이 들어갔어요. 네, 일단 내 음악은 통과할게요. 일단 들어가 있는 지금 시간이 네. 좀 이따 세 분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일단 음악을 넣었어요. 음악을 넣고 이 버튼은 제작 버튼이에요. 옆에 박스처럼 되어 있는 화살표. 내 폰으로 다운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화살표를 누르는 순간 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르지 마세요. 네, 누르셨나요? 누르지 마세요. 그 옆에 버튼도 오겠습니다. 그 옆에 버튼을 누르시면 이퀄라이저 모양이죠. 뭐 볼륨을 줄이고 뭐 하는 것처럼 생겼어요. 얘를 눌러보시면 기간, 정사각형, 음악 시작, 뭐 필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기간 눌러보세요. 음악 선택하셨나요? 음악을 선택하시고 나면 이 기간을 눌렀을 때 밑에 이제 바가 나와요. 바가 나오죠. 그걸 한번 움직여 보세요. 시간이 막 길어지고 짧아지고 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간. 네, 기간 누르시면 내가 지금 선택한 그 음악의 길이에 따라서 이 5장을 길게 보여주겠다, 짧게 보여주겠다. 보통은 거기 인스타그램이 맨 앞에 있죠. 인스타그램용은 맨 앞에 있어요. 기간 눌러보시면 밑에 바가 나오는데 인스타그램용은 맨 앞에 있어요. 되게 짧아요. 59초. 1분이거든요. 그거 선택하지 마세요. 저 인스타그램 싫어합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세 번째는 그 음악에 최적화된 결말을 보여주는 위치고요. 두 번째는 이 퀵에서 이 사진 개수와 음악을 봤을 때 이때쯤 자르는 게 속도감으로 봤을 때 좋아. 그거거든요. 최대로 하면 음악에 맞춰서 5장을 계속 봐야 돼요. 3분 30초 음악이면 계속 봐요. 네, 그겁니다. 기간 이제 아시겠죠? 네, 기간은 그냥 일반적으로 퀵용이나 음악에 최적화된 그걸로 바꿔놓으시고요. 나중에는 5장이 아니라 많은 사진과 영상을 넣으실 거니까. 그리고 정사각형, 이거는 시네마 한번 눌러보세요. 정사각형을 한번 눌러보세요. 시네마로 바뀌죠? 뭘로 바뀌나요? 제가 아이폰하고 자꾸 헷갈려서. 네, 세로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시네마. 네, 시네마로 맞춰놓으세요. 네, 이건 한번 맞춰놓으면 그 다음 제작할 때 다 이 상태로 갑니다. 시네마로 맞춰놓으시면 16대 9 비율로 나옵니다. 자, 안 되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네. 시네마로 되면 이 영상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보이지 않아요. 정사각형은 인스타그램용일 때 쓰는 건데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건데 시네마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우측이 잘려요. 그리고 음악도 잘려요. 1분 전에 잘려버리기 때문에 일단 기본은 우리는 시네마용으로 한다. 유튜브를 올린다는 거, 페이스북에 올린다는 거가 보통 기본이고요. 일반적인 웹사이트에는 시네마 모드, 일반 기본 모드가 직사각형으로 눕혀져 있는 직사각형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네마로 놓는 거고요. 필요하시면 세로로 하셔도 돼요. 이 설정 해놓으시고, 다음 이 음악 시작이라는 게 그 옆에 있죠? 네, 이 음악 시작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음악이 시작될 때 전주가 너무 길어요. 근데 사진 장수는 별로 없는데 노래 본론이 딱 나올 때 끊기는 거야. 그러니까 후렴구에다 내가 위치를 하고 싶다, 또는 음악 시작하는 가사, 말이 나오는 데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음악 시작 버튼을 눌러보시면 지금 음악의 파형이 나올 거예요. 음악 시작 한번 눌러보세요. 음악 시작 눌러보시면 파형이 보이실 겁니다. 그 파형을 움직여보세요. 위치가 이동되죠.
내 영상이 시작하는 부분을 이 음악 위치로 하겠어. 음악이 영상을 따라가는 거죠. 네, 그 위치로 해주는 겁니다. 소리 키우셔도 돼요. 네, 소리 키워서 들으세요. 자, 안 되시는 분. 됐어요. 네, 쉽죠? 네. 음악에 파형이 보여요. 파형이 보이는데 들어보실 수 있어요. 들어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가 이 영상 시작하는 위치가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런데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은 알고 가셔야 돼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다 끝나갑니다. 네. 다음은 필터예요. 근데 눈에 별로 띄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필터 중에 필터 눌러보세요. 필터를 왼쪽으로 쫙 누른 다음에 왼쪽으로 쫙 스와이프해서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게 흑백이죠. 흑백이요. 그거 바로 앞에 거 한번 눌러보세요. 흑백 말고. 그거는 느낌이 우리가 이런 짱짱한 사진보다 약간 색감을 좀 빼주는 거. 틴트라 그러는데 그런 걸 살짝 빼주면 좀 사진이 있어 보여요. 네. 사진 이거 어디서 찍은 거야?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필터는 눌러서 각 필터들을 다 한 번씩 눌러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건 어떤 느낌이고 이건 어떤 느낌인지.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필터가 있어요. 저는 지금 끝에서 두 번째를 말씀드렸지만 흑백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몇 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자, 필터 이제 적용하셨죠? 이제 나오시고 그 다음에 글꼴이 애석하게 안 먹더라고요. 네. 팔레트 이거 뭐 배경색 뭐 하는 건데 팔레트 신경 쓰지 마세요. 맨 끝에 아우트로 끔 보이세요? 네. 네. 이거 끔으로 설정해 주세요. 네. 이게 뭐냐면 위에 영상이 다 끝날 때 이 프로그램 홍보하는 퀵이라는 이 로고가 떠요. 그걸 끄는 거예요. 이게 무료 어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로고를 뺄 수 있게 해줬어요. 이게 고프로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고프로 카메라를 쓰는데 그 액션캠 끝에 자기네 걸 홍보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뺄 수 있게까지 해놔서 너무 고마운 어플이죠. 이걸 빼주면 여기 그냥 빼준 상태로 사진이 끝나도 되고 끝에다 크레딧 뭐 엔딩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들었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는 어디고 뭐 무슨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커밍순 할 수도 있죠. 네, 자막으로. 네. 그럼 이제 설정 다 끝나고요. 이건 지금 설정 설명드린 건데 다 끝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작 버튼 보이세요? 네. 예, 제작 버튼 누르시면 제작이 되세요. 근데 아직 누르시기 전에 괜찮아요. 제작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떠요. 뜨는데 저는 꼭 맨 아래 공유 없이 저장을 추천합니다. 왜냐? 내 폰에 저장해야 돼요. 내 폰에 저장 안 하고 링크 공유, 뭐 파일 전송으로 하고 내 건 없어요. 그럼 안 돼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 링크 공유를 누르면 퀵 동영상 이런 화면이 떠요. 그 링크를 누른 사람이 굳이 내 아이 영상이나 또는 우리 단사의 집회 영상이나 내 셀카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사이트 들어가서 얘네를 보여줄 필요 없거든요. 예, 시선만 분산되죠. 그래서 그럴 필요 없고 그거 쓰지 마시고요. 또 이걸 하려면 또 뭐 여러 가지 세팅 해야 돼요. 귀찮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파일 전송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파일 전송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도 파일 전송을 하면 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SNS나 이런 걸 보낼 수 있어요. 보낼 수 있는데 굳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뭐 텔레그램이나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보내시면 되거든요. 굳이 여기서 다이렉트로 보내지 마세요. 왜냐면 보내는 동안 켜놓고 있어야 돼요. 네. 켜놓고 있다가 계속 배터리 나가니까 일단 내 거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보내세요. 네, 이렇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3번 사진 라이브러리 또는 앨범에 공유 없이 저장 원본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원본 버전 내 폰에 저장하는 거 꼭 신경 쓰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추가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얘예요. 구글 포토. 구글 포토 아세요? 제가 뒤에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작 눌러보세요. 제작 누르셨을 때 화면 닫으시면 안 돼요. 제작하는 동안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대신에 지루하지 않게 밑에 미니게임이 있습니다. 미니게임 누르시면 같은 사진 찾기 게임 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네, 그거 누르셔서 시간을 그래서 일단 제작을 해서 내 앨범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가 퀵을 사용해서 편집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모르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무도 모르지 않으시지만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다 제작 다 끝나셨나요? 네. 안 끝나신 분 좀 기다려 드릴게요. 안 끝나신 분을 위해서 뭐 에픽도 재밌고요. 맨 끝에 보면 맨 끝에서 두 번째 건가요? 제가 위치만 기억하네요. 제목을 모르겠네요. 사진만 한 장씩 허공에 떠서 날아가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다양해요. 예, 그거 선택하셔서 음악도 무료 음악으로 그 분위기에 맞는 음악 선택해 주세요. 아니면 본인 폰에 있는 음악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작까지 누르시는데 제작해서 내 폰에 저장하는데 지금 내 폰에 저장하기까지가 나는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작이 안 되신다 없으세요? 일단 제작해 보세요. 자, 만드시는 중이라 제 소리가 안 들리시겠지만 집회를 하시거나 어떤 행사를 끝나고 나서 아까 얘기했죠? 본인이 운전하는 거 아니면 이 폰으로 그냥 집어넣어요. 막 집어넣어서 바로 가족이나 동지들이나 노조 사이트에 올릴 수 있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정말 그래요? 저도 요즘 꾀가 생겨가지고 갔다 오면 영상을 뭐 5분 10분짜리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전문 툴에 놓고서 막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사진 몇 장, 영상 몇 장 해가지고 여기다 쓱 넣고 입 닫아요. 중요하게 요구하는 기획 영상이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뭐 했는지 그때 많은 사람이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조합원들을 일일이 다 찍어줘요. 3명, 4명 같이 있는 한 사람씩 찍으면 재미없어요. 3명, 4명, 뭐 5명 있는 거 그냥 막 찍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얼굴 나왔어요. 야, 네 얼굴 나왔어, 한번 봐.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시청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단사에서 집회를 나갔으면 우리 단사 사람도 얼굴을 나오는 게 맞아요. 뒤통수보다 얼굴 나오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또 여기에 나와서 어떤 표정이었는지, 힘든 표정이었는지, 웃는 표정이었는지, 여기 집회는 어땠는지 서로 다 공유할 수 있고요. 이거 1년 후에 보면 정말 좋아요. 이것도 앨범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글 포토로 올라갑니다. 네. 구글 포토 꼭 쓰세요.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자, 제작들 되셨나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꼭 왜 자꾸 예를 들지? 꼭 샌드 애니어를 제가 넣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내기를 하면 이 번호만 상대방이 알면 대용량 파일도 전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폰에 있는 걸 PC로 옮길 때 사실은 뭐 다른 사람한테 볼 때 잘 안 써요. 저 혼자 쓸 때 많이 쓰는데 대신 대용량 전송이 굉장히 빨리 돼요. 용량 제한도 없고 무료고. 그래서 PC에 있는 파일을 내 폰으로 옮기거나 내 폰에 있는 걸 PC로 옮길 때 번호는 내가 보낼 때 저 번호가 나한테 뜨니까 누구한테 뭐 알려줄 필요도 없죠. 카톡에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보고서 그냥 PC에서 치거나 폰에서 치면 돼요. 그럼 바로 오거든요. 저 번호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쓰지 마세요. 보내기를 하면 이 어플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보내기 받기라고 있어요. 밑에 메뉴가. 보내기 하고 나서 선택하고 보내기 버튼 누르면
요 화면이 떠요. 그럼 받을 곳에도 얘가 설치되어 있어야겠죠? PC에도? PC에 설치되어 있으면 PC에서 받기 누른 상태에서 번호를 눌러요. 그러면 폰에 있는 게 100메가고 1기가고 다 갑니다. 뭐 사진을 PC에다가 구글 폰트 안 쓰고 옮기고 싶다 뭐 그럴 때 쓰셔도 되고요. 폰에 있는 동영상 같은 거 카톡으로 300메가 이상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하면 뭐 350메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걸 잘라서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 프로그램을 쓰면 내 폰으로 그 동영상을 받아서 뭐 인강처럼 볼 수도 있고요.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활용하실 때 쓰는데요. 영상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가급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걔네들 움직이고 폰에 들고 다니고 전 USB가 거의 한 줌을 갖고 다니거든요. 256기가 뭐 1기가 뭐 다해요. 근데 버리지 못하니까 한 줌이 됐는데 거기다 넣는 것도 사실은 일이고요. USB는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폰에 있는 걸 PC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할 때 폰은 사실 웬만해서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폰으로 옮겨놓고서 이렇게 미러링 장치 갖고 다니면서 폰에서 보여주고 하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건 방금처럼 끊어져서 못 보이지만 내 폰에 있으면 플레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알려드려요. 근데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에브리띵 탐색기 대신하는 에브리띵하고 샌드웨어는요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일반 업무에서도 굉장히 유용해요. 물론 학교는 아마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서 설치가 안 될 수 있어요. 보안 프로그램은 내부에 있는 걸 밖으로 못 갖고 나게 암호화하거나 이런 프로그램 설치 자체를 제한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안 될 수 있어요. 이건 보통 이제 개인적인 파일, 댁에서 쓰시는 거 또는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 안 돼 있는 거 그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희도 건강보험도 보안이 개인 인적사항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실거주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주소는 여기로 돼 있지만 실제 여기서 사는 거 공지서를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저희한테 주소 검색을 해가요. 그 정도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사고 사례가 있죠. 유출. 근데 다 떠요. 내가 본 모든 정보는 다 로그에 남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뭐 꿈도 못 꾸죠. 설치 자체가 안 돼요. 파일을 빼는 순간 암호화돼서 그러니까 만들면 한글 파일을 만들면 만든 순간 암호화가 돼요. 안 걸어도.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그냥 이상한 글자만 보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해고 당하고 형무소 끌려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험사들이 그런 약을 좀 많이 올리죠. 너 암 제대로 내가 치료비 전액 지원해줄게 플러스 알파로 연애 몇 명만 줘. 그 몇 명 주고 끝날 것 같지만 너 줬었잖아. 너 이거 신고할 거야? 아니면 몇 명 더 줘. 그게 몇 명이라는 게 몇천 명이에요. 몇만 명이고 그러면 근데 사실 저희는 다 몇만 명이 아니라 전 국민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 박근혜 자산 검색 다 되잖아요. 그거 치다가 잘린 사람 수두룩해요. 뭐 일단 그런 저도 이제 보안 쪽에 업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허용이 안 되는 환경은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환경에서 되게 유용하다. 그 얘기하려고 별 이상한 얘기 다 있네요. 네,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지루하셨나요? 아니요.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 열어보면 다른 기능 필요 없어요. 뭐 텍스트 자막 안 넣어도 돼요. 음악 안 넣어도 돼요. 지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사진만 넣으세요. 그리고 제작 버튼 그거만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거 하실 거 없어요. 좀 더 이쁘게 하고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자막도 넣고 음악도 앞뒤 고르고 화면도 위아래 조정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일단 나 여기 갔다 왔어. 너 봐. 하는 정도면 올리고 제작만 하시면 돼요. 그거까지는 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럼 저는 오늘 성공한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